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11월 29일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엔비디아 AI 혁명의 중심에 서다 라는 주제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고자 하는데요. 젠슨 왕의 비전 그리고 저의 SXL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인공지능 시대 도래와 함께 엔비디아는요, 전례 없는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챗GPT 등 생성형 AI 등장으로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있죠. 엔비디아의 고성능 GPU는 이때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도구로 자리매김을 한 거죠. 막대한 수요 또한 창출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나눠보려고 하니까요. 한번 보시죠. 해당 내용을 보시기 전에 세계 주요 증시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산업, 나스닥 종합, S&P 500 모두 하락했죠. 다우산업 같은 경우 44,722.06포인트로 마이너스 0.31%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종합,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는 19,060.48포인트로 마이너스 0.6% 하락. S&P 500 같은 경우는 5,998, 6천선이 깨졌죠. 5,998.74포인트로 마이너스 0.38% 하락했습니다. 니케이 영국은 하락을 했고요. 반면에 중국 증시하고 프랑스, 독일은 상승을 했네요. 주요 뉴스 헤드라인을 좀 살펴볼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 엔화 강세 외국인 매도 환율이요. 지금 1394.55원으로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 1400원대에서 1390원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지금. 이게 1400원대가 뚫리면 새로운 어 우리나라에게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가 계속 오르는데요. 규제 압박을 빅테크 기업들에게 해버리니까 이런 소외도 있다고 하고요. 내년 초까지 30% 급등하는 불붙는 엔비디아 강세론도 지금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S&P 500 맵을 좀 살펴보면 뭐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을 했죠. 빅테크 기업들은 하락을 했고요. 역시나 아까 헤드라인에서 보신 것처럼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1.17% 하락, 애플 마이너스 0.06% 하락, 아마존 마이너스 1.02% 하락, 테슬라도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1.58% 하락, 엔비디아 마이너스 1.15% 하락, AMD 마이너스 1.07% 하락, 구글만 상승을 했네요. 0.11% 상승. 반면에 메타는 마이너스 0.76% 하락을 했습니다. 히어앤 그리드 인덱스를 좀 살펴보면 현재 그리드 구간 탐욕 구간이죠. 지금 65포인트를 가리키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엔비디아 역사적인 성장을 이루다 라고 제가 코파일럿 통해서 그려달라고 하니까 이런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날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림 솜씨가. 아무튼 젠슨왕 CEO는 엔비디아의 성장을 이끄는 두 가지 핵심 요인을 제시했는데요. 그게 뭐냐? 첫 번째 글로벌 IT 인프라의 현대화고요. 두 번째 AI 팩토리의 등장입니다. 전 세계의 기업들이 기존 데이터 센터를 AI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전환하면서요. 엔비디아 GPU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AI를 비롯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AI 팩토리가 증가하면서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젠슨왕이 제시한 엔비디아의 성장 전망을 좀 제가 간추려 봤는데요. 젠슨왕 CEO는 엔비디아의 성장이 최소 2027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AI 도입이 가속화되면서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듯 증가할 거라는 기대를 반영하는 거죠. 엔비디아의 그럼 성장의 핵심 동력은 뭘까요? 혹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저는 한 네 가지 정도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 기초 모델의 확산, AI 스타트업의 성장, 그리고 테스트 시간의 스케일링, 그리고 소버린 AI의 부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양한 분야에서 기초 모델을 활용한 AI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해지고 있는 실정이고, AI 스타트업들이 급증하면서 엔비디아 GPU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AI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테스트 시간, 스케일링 기술 도입으로 컴퓨터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각 국가가요, 자체적인 AI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서 엔비디아 GPU 수요가 이렇게 우상향하듯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IC 반도체 지수와 저만의 SOXL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엔비디아의 성장은요, 자연스럽게 IC 반도체 지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IC 반도체 지수는요,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성장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죠. 이 지수에는 엔비디아, 브로드컴 등등 진짜 주옥 같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속해 있고요. 이 지수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엔비디아입니다. SXL은 IC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정을 레버리지 ETF고요. SXL에 투자하시면 IC 반도체 지수가 상승할 때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도 항상 내가 생각하시라 라고 말씀드리죠. 하락할 경우 손실폭도 커진다는 점을 꼭 유의하셔야 됩니다. SXL에 대해서 제가 월봉 차트를 가져와 봤는데, SXL 어떻게 보시나요? 2022년 1월 1일 최고점 74.21달러를 찍고 엄청난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좀 받고 이제 올라가다가 다시 이제 완전 조정을 받았죠. 이때 적산병, 그다음 흑산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정고점을 어떻게 돌파할까가 관건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만약에 정고점을 어, 음봉 없이 양봉으로만 돌파했으면 이것처럼요, 상승할 거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음봉이 꼈다 그러면 잠시 지지선으로 어떻게 보면 베리어가 되겠죠. 여기 찍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정고점을 양봉으로만 뚫었죠. 이런 부분이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 그리고 나서 갑자기 안 좋은 음봉이 뜹니다. 아, 이제 조정받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왜냐면 직전 양봉을 다 잡는 음봉이 나. 이거 진짜 안 좋은 음봉. 이것처럼요. 이거도 비슷하죠? 직전 양봉을 다 잡는 음봉. 이때는 단타적으로 단기 투자로 보면 매도 포지션입니다. 매도 포지션이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커도 언젠간 우상향할 거야 라는 확신만 있으면 모아가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모아가고 있고요. 절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항상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절대로 세배 레버리지는 몰빵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몰빵 투자했는데 이 자리라고 생각해 볼게요. 엄청난 하락을 하죠. 그리고 언제 이렇게 올라올지, 이때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올랐잖아요. 근데 언제 이렇게 올라올지 아니면 여기서 횡보할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절대 몰빵 투자는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만약 몰빵 투자가 아니다 하면은 뭐 이때 물려도 어느 정도 이제 내려가다가 이렇게 다시 턴 어라운드 했을 때, 이런 시그널 때 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하고 이제 정고점을 양봉으로 돌파하고 이런 시그널을 봤을 때 이제 더 큰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때 뭐 10%, 저희 기준으로 만약 10%가 여기 담겨 있다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 회복을 다 할 수 있게 됩니다. 어,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또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회복할 수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100% 몰빵 투자 있다. 이렇게 내려왔다. 여러분들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거 완전 망한 겁니다. 망한 거. 그래서 몰빵 쳤는데 3배 레버리지가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 진짜 취급할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 10%에서도 뭐 조금씩 이렇게 정고점을 양봉으로 뚫을 때 모아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조정받을 때 모아가거나 해서
모아갔다 10%. 근데 이렇게 다시 또 떨어졌다. 그러면 90%의 자산이 있지 않습니까? 가용 자산이. 이것 다 조금씩 다시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금방 이제 이렇게 상승할 때 이게 다 이제 회복이 돼버리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RSI 보니까 아직도 40이죠. 40. 그리고 SXL의 투자의 매력 보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 다양한 성장 동력, 버리지 효과입니다. 우선 반도체 산업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래 산업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양한 성장 동력 측면에서 보면 AI라든가 5G, 자동차, 데이터 센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반도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 레버리지 효과로 SXL은 레버리지 ETF죠. 그래서 시장이 상승할 때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SXL의 투자 시 주의사항 한번 볼까요? 레버리지 리스크 이거죠. 만약에 SXL은 레버리지 ETF이기 때문에요. 시장 변동성이 매우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야 된다. 이게 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SXL은 이제 집중 투자보다는요. 전체 포트폴리오 일부를 SXL에 투자하는 분산 투자 전략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정기적으로 포트폴리오도 재조정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도 매주말을 통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미래는 밝습니다. AI 시대 도래와 함께 엔비디아 GPU는 필수적인 도구로 지금 자리매김을 하고 있죠. 이는 지속적인 엔비디아의 성장을 이끌 거라고 보고요. RC 반도체 지수와 SXL은 어, SXL은 엔비디아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요. 하지만 레버리지 ETF 투자는 위험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투자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만의 공부를 통해서 확신이 있으실 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나 아니면 다른 유튜버나 아니면 뭐 이제 TV에서 나오는 분들께서 말하는 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꼭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각자가 참고 잘 하셔서 다 아시잖아요. 어, 이런 부분 참고하셔서 좋은 성공 투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내일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